안녕하십니까, 전원석입니다. 자, 오늘 촬영하고 있는 날은 3월 4일입니다. 화요일 6244에서 5791로 일한발 검은 화요일. 6000이 넘었다고 해서 쾌재를 부르다가 일한발 한 방에 그냥 5791까지 떨어졌는데, 그 다음 날인 오늘 더 많이 떨어졌죠. 10%가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5195. 참 요즘 들어 이렇게 살면서 일희일비 할 필요 없다. 펀더멘탈이 강한 쪽에 투자를 해서 그냥 여유 있게 지켜보는 수밖에 없구나. 어떤 기술주들이 우상향 모멘텀을 가지고 아무리 올라가봤자 한낱 세계 경제에 흔들리는 촛불밖에 안 되는구나. 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6244까지 올라갔을 때, 코스피 지수가 올라갔을 때 저기에 올라타지 못했던 사람들한테는 그게 인생의 큰 실망처럼 느껴졌을 것이고 굉장히 삶의 의욕도 떨어졌을 것인데, 저기에 올라탔던 사람들은 이제 또 굉장히 한번 의욕을 잃고 저기에 편승 못했던 사람들한테는 또다시 기회가 오고, 그래서 인생 참 일희일비 할 필요 없고 돌고 도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쨌든 우리가 이런 대통령님께서도 주식 하라고 했던 상황이니까 다 필요 없다. 그냥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흘러가는 쪽, 그리고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펀더멘탈이 강한 쪽에 투자를 해서 장기간 보유했을 경우에 우리가 이득을 볼 수 있는 곳들, 이런 것들을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 투자를 하면서 정책도 분석을 해보고, 세계 경제도 우리가 연구를 하는 거지만은, 연구를 한다고 해서 그 속내를 어떻게 하며 그 나라들에 대한 이권 경쟁이라든지, 그리고 이렇게까지 이란이랑 미국이 폭발을 할지 이런 건 누구도 예상을 하기가 참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경제 자체 그렇게 함부로 예측하고 잘난 척하는 거 그 위험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한 곳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하는 게 제일 좋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주택자 및 무주택자를 없애는 정책을 지금 피고 있습니다. 정비사업에 더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예요. 무주택자들한테 공급을 많이 하는 게 신도시 택지 개발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떤 정책을 쓰고 있죠? 다주택자에 대한 매물을, 그러니까 다주택을 안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죠. 다주택자의 매물을 계속 매각을 해서 무주택자가 살 수 있게 만드는 제도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지금 신규 공급이 아니라 재고자산 공급으로 계속 바뀌어요. 재고자산을 계속 공급을 하게 되면 신도시 공급이 당연히 멈추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재고자산 안에서만 신축 건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신도시 개발이랑 택지 개발이 현저하게 줄어들 거기 때문에. 그래서 현 정책은 다주택자 매물 출현 및 무주택자가 그 매물을 매수하는 정책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신도시 및 택지 개발의 효용성이 급격하게 상실이 되고, 무주택자들이 재고주택을 지금 많이 구입을 하는, 그리고 이미 또 재고주택을 많이 구입을 했으니까 신축주택에 대한, 신도시 같은 데들, 택지개발지구,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던 맨 땅에, 거기에 조합원들이 있던 게 아니라 그냥 맨 땅에 짓는 모든 세대수를 분양을 할 때는 미분양에 대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건설회사들이 손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비사업 위주로 주택경기 패러다임이 완전히 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분양시장의 위축과 교체 수요 이 중심 재편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정책들과 예측을 좀 잘 하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돼요. 무주택자라는 잠재적 매수층이 사라지면 단순한 주택 공급, 분양 사업은 동력을 잃게 되겠죠. 그래서 건설사들은 더 이상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한 공급으로 수익을 낼 수 없으므로 상급지로 이동하려는 갈아타기 수요나 가구 분리에 따른 신규 수요를 공략하는 초고급화 전략에 집중하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점점 더 정비 사업, 안전한 사업, 갈아타기 수요나 가구 분리에 따른 신규 수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급화 전략에 집중을 하게 되는 거지, 그냥 주택수가 단순히 모자라니까 택지 개발해서 주택을 지어봤자 승산은 일어나지가 않는다. 그래서 패러다임 자체가 완전히 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정비사업, 재건축, 재개발의 폭발적 증가, 신규 택지 개발보다는 기존 주택 노후화에 대응하는 유지보수 및 리모델링 시장이 건설업의 주축이 될 거예요. 당연하죠. 안 팔리는 데는 안 가고 현재는 그냥 모든 사람들이 그럼 주택을 다 갖고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모든 사람이 다 주택을 갖고 있는데 신규 택지는 아무래도 기존 인프라가 있는 곳이 아니고 아무래도 도심에서는 점점 멀어지는 곳에밖에 공급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아무리 새 집이라도 위치를 포기하고 가는 사람들이 흔하지 않단 말이에요. 무주택자들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위치를 포기하고 그냥 신규 주택이고 주택이 없으니까 그냥 신규 주택을 당연히 매입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전을 안 한단 말이에요. 특별한 수요들, 뭐 은퇴를 한다든지, 진짜 뭐 몸이 안 좋아가지고 환경이 좋아서 공기가 좋은 데로 간다든지, 이런 거 아니면은 굳이 그렇게 산과 같이 붙어 있는 공기 좋은 신도시 이런 데들, 인프라 없는 데들, 이런 데는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유지보수, 리모델링 시장으로 건설업이 주축이 될 것이다. 그러면 결국 뭐냐? 우리 주택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규 주택, 신도시 기다리지 말아라. 어차피 이제는 재개발, 재건축이 주축이 된다. 재개발, 재건축 더 쾌적하고 현대적인 주거 환경을 원하는 유주택자들의 요구에 따라 도심 재생 사업이 활발해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도심의 아주 소액 물건이라도 소유권을 하나를 꼭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규 주택보다는 다 모든 사람이 집을 갖고 있다고 가정을 하면 현재 정책처럼 집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개별적인 보수 수요가 건설 경기를 지탱하는 거지, 계속 말씀드리지만 신축 주택의 공급이 건설 경기를 유지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통장 가지고 지금 신규 주택 분양 뭐 볼 것이냐? 우리 재개발 재건축하는 데서 일반 분양 얼마나 나옵니까? 거의 안 나오고 있잖아요. 당첨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정비사업 위주로 모든 건설업이 개편이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도심에 살고 싶으면 꼭 도심에 소유권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소액이든 입지를 선정을 할 때 저희 회사 항상 상의를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최적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건설업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변화될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시라는 의미에서 오늘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